10억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반지 하방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는 63세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을 법니다. 그 돈으로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기업 과장 김태준입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2019년 58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부인 최영희와 큰아들 민준, 둘째 소영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당시 제 통장에는 퇴직금 2억과 평생 모은 적금 8억, 총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당시 시세로 15억 원이었습니다. 무담보였죠.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 350만 원 정도면 부부가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독립할 때가 됐으니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퇴직 축하 자리에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정말 부럽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2019년 가을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음대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오른손 신경이 일부 손상됐네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생명만 괜찮으면 된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의 담당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예전만 못합니다. 전문 연주자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20년 동안 하루 8시간씩 연습해온 아들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법을 배워온 아이였습니다. 콩쿠르에서 수상도 했고 교수님들도 재능을 인정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도 조용했습니다. 저만 괜찮다고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괜찮다. 다른 길도 있어. 피아노가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태산 같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10억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세상에서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다면 다른 꿈을 찾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젊은 나이니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생각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2020년 초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는 꼭 취업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목표를 찾았구나. 코로나19로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튜브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영상 제작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혼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크리에이터와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말입니다. 전문 장비도 필요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해야 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해 왔더군요. 아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 아니에요? 한 번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20년 동안 쌓은 예술적 감각이 있잖아. 음악으로 못했으니 영상으로 하는 거지. 재능은 어디 가지 않을 거야. 게다가 2억 5천만 원 정도면 10억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강남구 번화가에 100평 규모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들여놨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에 능한 직원 2명도 고용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투자한 돈 다 갚을게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만든 영상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실력도 나쁘지 않았고 아이디어도 참신했습니다.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명씩, 200명씩 늘어나는 걸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후에는 10만 구독자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구독자는 2,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달 광고 수익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만 월 300만 원이었고 직원 급여가 400만 원, 기타 운영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월 47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아들은 조급해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부족해요. 유튜브는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인정해 주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조급해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광고비를 집중 투자하면 구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10만 구독자는 확실히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6개월 동안 적자인데 또 투자를 하자고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3억 원이 됐습니다. 10억 중 3분의 1이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억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들어온 구독자들은 며칠 뒤 대부분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진짜 팬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한 달 후 구독자는 다시 2,000명대로 떨어졌고 광고 수익도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못하게 됐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걸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유튜브를 접고 여행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여행을 엄청 갈 거예요. 억눌린 욕구가 한 번에 터질 거라고요. 여행사를 차려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팔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자고? 하지만 아들의 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여행업은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행사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더구나 아들이 여행업계 경험자를 데려왔습니다. 박 대표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여행업에 종사했다고 했습니다. 업계 사정을 훤히 알고 있고 해외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자본을 대고 아들과 박 대표가 실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여행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3억을 날린 상황에서 또다시 2억을 투자하는 건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말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합니다.
2년 동안 못 간 해외여행을 한 번에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그 수요를 선점할 수 있어요. 아내는 더욱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여보, 벌써 5억이 없어졌어요. 이제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전문가가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3월 여행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박 대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전문적으로 만들었고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문의 전화도 종종 걸려왔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곧 예약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여행 붐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된 매출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면서 해외여행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매월 운영비만 6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대표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잠시 해외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곧 돌아와서 대박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불안했지만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박 대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회사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가 2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피한 겁니다. 동업자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었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사도 망했어. 박 대표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깊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총 5억 원을 잃었습니다. 반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코인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 몇십억을 벌었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코인 같은 도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강남구 고급 카페에서 만났는데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1년에 1000% 수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걸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0배 레버리지를 쓰면 1%만 올라도 50%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분석해서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도 보여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이미 5억을 날렸는데 또 위험한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8억을 투자해서 50배 레버리지를 쓰면 1년 안에 40억도 가능해요. 4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훨씬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5억만 잃고 끝나지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전문가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벌써 반을 잃었잖아요. 더 이상 잃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적금 5억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 1억, 카드론 2억을 합쳐서 총 8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며 김 실장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첫 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 수익이 났습니다. 8억이 10억 4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김 실장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1년 후에는 정말 40억도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더욱 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100배까지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상승장이 올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더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루 만에 50% 하락했습니다. 10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돈이 날아갔습니다. 8억 원이 한순간에 0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때문에 오히려 1억 원의 추가 빚까지 생겼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 차갑고 무책임한 말투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 중 8억이 사라졌고 오히려 1억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 모든 걸 잃었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은 괜찮지? 집까지 건드린 건 아니지? 그때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무사했으니까요. 하지만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남은 돈 2억 원의 이자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5억 원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의 빚을 모두 갚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말렸습니다. 여보, 정말 안 돼요. 집까지 잃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제발 그만둬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돼. 실패해도 집값이 15억이니까 10억 대출은 안전해. 2023년 초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전 빚 1억 원을 갚고 남은 9억 원을 다시 코인 투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150배까지 올렸습니다. 한 번에 대박을 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9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레버리지 때문에 추가 빚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을 담보로 한 10억 원 대출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은행에서 담보 물건 경매 통보가 왔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2023년 말 집이 1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 평생 모은 적금 8억 원, 15억 원짜리 집까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총 25억 원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이삿짐을 싸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 몰랐네.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대출받은 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에서 반지 하방으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5년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제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해서 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남의 집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아들들도 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준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문제를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네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그 철들음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절벽에서 떨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월 수입은 300만 원입니다. 제가 180만 원, 아내가 120만 원을 법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적금을 넣습니다. 다시는 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반지 하방 생활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견딜만 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요즘 아내와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10억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자식 사랑과 노후 준비는 분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남은 20년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조금씩 모아서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노후 준비를 포기할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억 원이 있으니까 3억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억까지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싶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전문가도 실패하는 고위험 도박입니다. 큰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잃을 수 있는 돈만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잃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도 위험합니다. 저는 첫 번째 투자에서 실패한 후 더 큰 투자로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성급한 만회 시도는 더 큰 파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인생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에 성급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독이 됩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만약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강남구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텐데요. 아들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갔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억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부디 저희보다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